네, 이제 약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5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냈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4가지 항목이 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아마 이분들도 궁금한 게 앞서 발표한 이 4개의 항목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더 이상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데 합의문은 이미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아직 공개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프레스센터에는 그 트럼프 얘기에 의하면 미리 배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대략적인 추정하는 내용들이 한 4가지 사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기자회견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서명식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같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긴 한데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지금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미국이 유리한 설명을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호한 합의가 나올 때 어떤 국가든 자기들 편한 대로 이제 지금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둘이 같이 하다 보면 해석상의 이견이 갈릴 수 있고 쓸데없이 이제 의견이 다르는 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상징 면에서는 작년의 국면을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지금 어쨌든 이 북미 정상이 만나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5월부터 기대 수치를 굉장히 높여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었거든요. 거기 비하면 이 내용만으로는 나오는 결과 자체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강론들을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회담이나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비교적 공식화된 약속으로 간주받는 거는 문서화된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들었다, 오늘 내가 확대 회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도 오갔는데 저기서 여기보다는 훨씬 많은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완전히 공인된 걸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논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읽혀지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성을 좀 띠는 그런 회견이 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주목해봐야 할지 저희가 좀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4개항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비핵화 관련한 사항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성명 3항에 설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이런 성명안을 이렇게 도출해내는데 어떤 그런 접점을 어떻게 찾아갔을지도 좀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 정상이 서명하기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언론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목표는 CVID다. 이건 변함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CVID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된 단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핵화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역시도 뚜렷한 언급이 없고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4가지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게 이게 6월 11일자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출국하는 기사를 전면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에어차이나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왜 가느냐, 출국의 이유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4가지를 써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한다. 지금 그대로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 그럼 북한이 먼저 합의문을 공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된 거는 이런 4가지 사안인데 이건 정말 이런지 아니면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비핵화도 그렇고 체제 보장도 그렇고 매우 여기선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는 이걸 이제 포괄적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기자회견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메라는 이제 입장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 입장 장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이제 기자회견 자리로 올라와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CVID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잠깐의 산책이 끝나고 나서 볼턴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문안 내용들보다는요, 서명하기 전에 혹시 이거를 같이 한번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 주면 어떠냐는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약간 뜨한 표정이었어요. 네. 결국은 그냥 원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한 건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요, 예. CVID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남북한 공동의 노력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게 결국 그 주체가 이제는 CVID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야 되는 주체가 북한이다.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 포장의 귀재이기 때문에 사실 판문점 선언 자체가 CVID였다라고 얘기하면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아마 그동안 얘기했던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뚜렷하게 내놓은 것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약속을 한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5월 정도에서 이미 이 합의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굉장히 이 제한된 성과를 어떻게 포장할까에 주로 이 골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좋게 얘기하면 막판까지 타결을 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들의 구체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다음 기회를 넘기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의민회담 자체에 아무런 것도 안 남기고 결렬을 선언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포괄적인 합의에 만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약속이 나중에 지켜지려면 북한이 얘기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 되려면은요. 이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체제 종전 선언이든 아니면 제재 완화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미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미 의회를 이 내용만 가지고 설득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북한은 거꾸로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제재 완화라든가 체제 보장 약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주고 싶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서로 상황이 또 오히려 불신이 증폭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죠. 사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이 문서화된 합의가 이 내용이 전체라면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내가 들었는데 사실은 확대 정상회담 때는 분위기는 달랐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이론이 생기게 돼 있고 미진한 구석이 남게는 돼 있어요. 네,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도. 그렇죠. 분명한 거는요. 정상들 간의 합의는 문서화되지 않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100번을 반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조금 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자리에 앉으면서 금방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시간은 지금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 아까 이 서명이 끝난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답변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과연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뭐 잠깐 얘기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차 박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북한의 그 인민 대중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실수법 미국은 인구가 안 지구에 그렇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얼마나 내부에 그런 적대 진영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면 미국의 여론이 지지의 여론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합의문이라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여론을 즉 미국의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별도의 발언들 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가 아주 놀랄 그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그 추상적 문구 가지고는 예측하기 매우 힘든 왜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렇게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현장의 큰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내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영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이제 전쟁 상황, 하지만 그것을 번영으로 극복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아마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지금 바뀌어서는 되지만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워밍업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앞서서 이렇게 화면 보여주고 하는 새로운 출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면서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단한 번의 기회가 왔을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징성을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선택할까요? 없는 거예요. 네. 비전과 결국은 지도력, 저 내용 뭐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그것이 부강하도록 그 발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바람에 전쟁 위험도 결과는 강화되고 두 가지밖에 그동안 트럼프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던 거예요. 북한을 하나는 위대하게 불쾌한 건 부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합의에 중요한 첫 발에 도달했다. 아마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어두웠던 회견장에 불이 켜지고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아니면 모습으로 다른 미루어 하나는 봤을 때 전진하는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여러 번 다시 만날 것이다. 세계가 이같이 또 오늘 밝히기도 시작될 수 했잖아요. 있습니다. 다시 만날 시점을 명시할 가능성은 우정,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회견에서. 신뢰, 선의가 정확한 있는 시점이라든지 뭐 그 백악관의 세계에 추천한 시점이라든지. 합류하십시오. 9월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열릴 수 있는 지금 곳. 이 정도 내용에서 전 실질적으로 세계에 이제 투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시쳇말로 아마 의학적 난관의 실무 돌파, 협상팀,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풍성한 고위급 자원, 협상팀은요. 혁신적 기술, 이제 이거를 새로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발견이 쥐가 날 지경일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것이 적어도 1, 현실이 2개월, 될까요?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이 바꿀 내용을 수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계는 정도의 그 합의를 변화를 가지고 또 한 번 품에 회담을 안을까요? 하러 그 친서에 역사적 나온 대로 순간이 평양을 방문하게 언제 되면 미 시작될까요? 의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문제는 7월 가능성은 선택입니다. 없고 거꾸로 오늘 트럼프 바로 지금 대통령이 이 그 순간 워싱턴에 한번 오라 그랬기 때문에 세계는 9월에 유엔 지켜볼 총회 것입니다. 때 뉴욕도 방문하고 아마 여겨들 것입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의 시간은 기대할 남잖아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것입니다. 있고 그러면 만약에 뉴욕에서 조금 더 진전된 이 그게 지도자는 나오면 조국의 11월 개변을 중간 선거 선택할까요? 이전에 남북미 그래서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의 뭐 이거를 소망이 될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 평양 조국 방문 인민들의 전후에서 한번 영웅이 추진할 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는 예. 평화와 아마 어제 악수를 밤에 통하여 이제 최선희 그리고 부부상하고 전 성김 대미국의 번영을 대사가 볼까요? 밤늦게까지 조율했던 번영과 부분이 불만 결국 이제 싸움. CVID가 될 텐데 이 아니면 CVID에 심각한 대한 고립. 해답을 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봐야 어떤 됩니까? 길을 어떻습니까? 글쎄 선택할까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이미 다 결정해 놓고서는 도널드 회의를 트럼프 한 건지 대통령과 계속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김정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 위원장이 건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는데 역사를 개정하는 어쨌든 회담을 그 미국과 합니다. 북한이 서로 태양 이견이 속에 있는 빛나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순간 특히 CVID든 하나의 선택. 아니면 완전한 이것이 비핵화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현실이 북한의 될까요? 핵무기와 그다음에 그 핵물질과 미래는 핵시설을 아직 어떻게 할 것이냐. 쓰여지지 즉, 않았습니다. 이 처리 주체가 미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될 것이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디테일한 부분은 논의할 게 많은데 과연 그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가지고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네. 예측하기 너무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반도 상황 소개 영상물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시간이 10여 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영어로 된 그 버전이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중에 물론 CVID도 중요하겠지만 교수님, 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를 좀 많이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 그 네네. 부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개런티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어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런티 하겠다라는 얘기도 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받아낸 것도 없지만 미리 뭘 약속해 준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이든가 이런 부분을 진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의 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들 자체가 어디에 담겨 있으면 사실은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나 경협을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투명성이 보이고 어느 정도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합의만 가지고는 그것도 지금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지금 이 북한의 이 안전에 대한 개런티를 이 제공을 하겠다라는 용어가 들어간 게 북한은 얻어낸 하나의 또 이번 회담을 통해 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CVID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비핵화의 주체로서 북한을 명기한 거를 나름대로 성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얘기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는 거는 전문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미국과 북한이 어떤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자체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환상적인 놀라운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미국 CVID 비핵화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더 여쭙고 싶은 게 미국의 CVID 요구에 북한은 그동안 난색을 표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회담 전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 접점을 좋게 얘기하자면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이 사실 국내에 잘못 알려진 바가 네. 북한이 CVID의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CVID를 왜 일방적으로 나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이 문제는 이제 하마터면 정상회담 못할 뻔했던 김계관 부상 발언에서도 일방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데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한 CVID를 하면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CVID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양자의 어느 정도 양자가 4개 약속 중에서 보면 주로 북한의 의무와 관계된 것들은요. 네. 지금 3, 4예요. 유해 송환, 네. 비핵화. 네.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건 새로운 관계 수립, 그다음 평화 체제에 이제 동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거의 균형된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던 면에서는 사실 CVID에 억지로 얘기하면 접종은 맞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근데 문제는 강론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독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CVID 그 단어 자체의 중요성은 없다. 여기에 충분히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군의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흔쾌히 받아줬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앞으로 모든 것을 잘 해줄 것이다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질의응답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와 같이 방송을 했던 두 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잠시 나가 계셨고요.